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목이 목을 보게 되면, 즉 간목이 간목을 받거나 간목이 을을 봐도 역시 이들은 같은 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독립적 개체라고 합니다. 자, 독립적 개체는 서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은 이런 주체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체성이라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성향이 크다는 건 어때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도 않거나 뭐 남에게 뭐 의지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성향,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하려는 성향이 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어떠한 월간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 양식에서도 자,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행동이 행동 방식이 강하고 행동력이 쉽게 말해서 강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행동력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류의 목을 봤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류하고 이렇게 서로 무리짓는 그런 성향이 많죠. 자, 이런 걸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뭐라 그래요? 단체, 그리고 여러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 자, 그런 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같이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여러 사람과 무리짓는 행동을 통해서 뭐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대중화 또는 대중성,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왔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이 사람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대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병정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병이나 정을 봤다. 이건 오행적으로 화죠? 예, 화입니다. 당연히 화니까 우리가 오행관계, 이런 상생상극 관계에서 간목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간목이 목이니까 화를 보면 당연히 내가 생해주죠. 주인공 입장에서 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생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간목의 기운을 빼서 화로 생을 해주는 겁니다. 뭐 그냥 물상적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가 있어요? 나무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처럼 나의 기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기운을 사용하는데, 자, 억지로 내 기운을 막 뽑아서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기운일까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생해주는 거는 자연적으로 나가는 기운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주머니에서 뭘 꺼내듯이 이렇게 꺼내서 기운을 내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운을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즉 간목의 기운이 나도 모르게 화의 영향으로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발산되는 성향이 많습니다. 발산되는 성향, 내 기운이. 자, 그러면 목에서 화로 발산되는 기운은 물상적으로도 자연적인 것에서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나무에서 꽃이 피면 어때요? 그게 바로 이제 목생화의 기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생화, 꽃이 피다. 자, 그런 것도 해당되거든요. 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 피는 것도 목생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꽃이 피고 아름다우면 밝고 화려하죠. 그래서 이 발산되는 성향으로 인해서 밝고 화려하다. 이 발산되는 성향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운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간목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발산되는 자기 기질. 그건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성질이죠. 자, 그래서 자기를 드러냄에 있어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고 자신을 어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과시하고자, 꽃을 피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직업적인 또 사회적인 양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토, 기토 볼게요. 무토와 기토. 오행적으로 뭐죠? 토죠? 자, 당연히 그러니까 목이 토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목이 토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 안 썼네요. 이 화를 만나게 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토를 목극토 하죠. 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극을 한다. 자, 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목이 뭐 무토나 기토를 봤다, 흙을 봤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를 봤다. 당연히 나무는 그 토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죠. 그래야 그 뿌리가 견고해야만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간목이 올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토의 입장에서는 극받는 거는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토의 기본 성질은 또 이제 뭐 나무를 키우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상호 이제 극하는 관계이긴 하지만서도 그렇게 뭐 나쁜 관계는 아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목한테는 극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건 어떤 것들의 성질이 있어요? 내가 통제하려는 성향, 통제하는 성향이 많이 나요. 흙에 있는 것을 내가 극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흡수하고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고 하는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이, 흙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로 얘기하면은 인간사에서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물질이죠, 물질. 내가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질, 통제하고 싶은 물질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면서. 왜 좋다 그러냐면 우리가 천간구조에서 저번 강의에서 19번째 강의에서 천간합의 구조가 나왔죠? 간목은 기를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요 기를 보면. 천간합에서 갑기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합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어때요? 좋아하는 거예요. 합이 될 정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이 기를 보면 극을 하지 않고 합을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면서도 통제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은 그런 좋아하는 것, 물질. 돈이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 내가 돈을 통제하고 싶어. 내 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 물질. 그 내가 가장 통제하고 싶고 가장 합하고 싶은 그런 물질. 돈이겠죠.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성향. 자, 그렇게 통제하려는 성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제성의 주요 요인이 되는 행위들. 뭐,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영역, 그 다음에 내 돈, 그다음 내 몸,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내가 극하는 성분이 월간에 나타났을 때 이제 이러한 성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 경과 신이다. 이번엔 금을 본 것이죠. 금의 오행을 본 것이죠. 그럼 목이 어떻게 됐어요? 금을 본 성향이죠. 그렇게 되면 오행의 서로 상극관계에서는 어때요? 이번에는 이 금이 목을 오히려 반대로 극하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극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금의 성분이 목을 어때요? 금극 목하니까 우리가 물상적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경금이나 신금은 바위나 뭐 칼, 뭐 철,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 도끼나 칼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목을 어떻게 해요? 극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성장 성분의 억제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리가 내리는 성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생명 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얘기도 했죠. 자, 그거 마찬가지.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 뭐 나무 가지를 친다거나 나무를 자른다거나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위축되겠죠? 아까 화를 봤을 때처럼 자기 기운이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그런 성향은 나타날 수가 없고 오히려 위축되는 성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위축되면서
자기 기운을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활발하게 확산하는 건 멈추고 위축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속적 성향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예 하고 이런 종속되는 성향, 위축되니까요. 통제에 따르는 겁니다. 이 종속적 성향으로.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목화가 이제 여기 목화에서 만났던 이런 기질과 정반대되는 기질로 나타나는 종속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위축되고, 그리고 생명 성분이 강한 간목이 이제 통제적인 그런 영향력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따르는 종속적 성향으로 반대되는, 아까 이제 막 독립적이고 발산되는 성향이 아니고 이제 종속적 성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걸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발산되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기운을 발산되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쓰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에 해당된다면 종속적인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한다든가, 그죠? 누가 이제 주어져 이거 너 해 하면 그거에 따른다든가 이런 성향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가 사회적 성향, 양식이 됩니다. 사상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대체적으로 직업적 성향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강의가 쭉 진행되면 후에 이제 육친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청간끼리의 관계에서 월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양식에 대한 키워드들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수나 계수는 어떨까요? 당연히 수죠. 수는 어때요? 수생목, 이번에는 간목을 생해줍니다. 생해주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생목,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치면 어때요? 수생목이니까 물이 들어와서 나무를 잘 길러주는 것이죠.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간목에서. 자, 인간사의 이야기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받는다. 받는 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간에게 주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수생목의 입장으로 나무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요인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력이라고 합니다. 입력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병정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성향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운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출력,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입력,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입출력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나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입력시키는 거죠. 자, 입력시킬 때 여러분 만약에 주사를 맞아요. 그럼 나한테 주사약을 주입시킬 때 여러분 막 움직이면서 하나요? 아니죠. 가만히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보나 지식을 흡수할 때, 예를 들어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볼 때 막 뛰어다니면서 책을 보나요?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지식이나 정보를 흡수할 때는 행동력은 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는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의지적 성향이라고 보합니다. 의지적 성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한 정보나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일간이 의지하는, 나를 생해주니까 의지하는 성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입력에 해당돼서 인간사에서는 이제 정보나 지식이 입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쭉 두 가지씩 묶어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쭉 묶어진 5 종류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것이 월간에 간목이 간목을 봤을 때, 간목이 을목을 봤을 때, 또는 간목이 뭐 경금을 보거나 신금을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향상의 특징이 이제 월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향이 각각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사상적 성향을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사회적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일간하고 연간 또는 일간하고 시간을 조합한 건 아니고 일단은 가장 먼저 월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정립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궁이니까 한번 먼저 조합을 해봤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려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자꾸 해보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갑목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갑이 뭐 갑을 봤을 때 갑이 병을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편간 사주 주인공이 뭐 병일 때 또 이제 갑부터 개까지 쭉 이런 성향적인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큰 공부가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이제 연간의 특징은 그 사람이 가장 외적 성향이고, 시간은 그 사람의 어떤 내적 성향이자 가장 정서적인 부분 및 종교적 성향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천간을 조합할 때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각 궁의 그 통변 요령의 특징과 조합해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통변을 해 나가는 기초적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접근을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천간의 각 궁의 특징까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 한번 예제해드린 키워드처럼 다른 십간도 한번 일간에 배속을 해놓고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합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